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였던 만큼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 오갔고,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그 폭넓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를 잘 갖추면서 그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시고 그런 아주 좋은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가 선거법 개혁을 협의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도 수용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비교적 6시부터 9시까지 진지하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좀 더 자주 갖자고 제안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내에서는 교섭단체끼리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대통령과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는 교섭단체하고 관계없이 각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3시간씩 얘기해 본 건 참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진지하고 그 내용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해프닝 같은 건 3시간 중에 한 1분 정도 잠깐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주는 아닌데, 그 보도는 그렇게 나가니까 좀 이상한 모임처럼 됐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고 서로가 이해를 잘 갖추면서 아주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화 내용은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경청을 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는 그 야당 몫을 주장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14조 5천억을 깎는다고 하는 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인 생활 SOC 추진단,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내일 채용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굳건한 안보 확립에 필요한 예산,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깎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짓 색깔론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 운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말은 그 사람과 집단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이 24번째 농업일의 날이자
11월 11일 가래떡데이입니다. 한국인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오신 농업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가을에는 세 차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망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로컬 푸드를 정착시켰는데 생산과 유통의 변화로 농민들이 소득이 크게 증대되는 걸 보았습니다. 내년에 공익형 지불제가 시행됩니다. 소득 증진과 농업구조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선한 농산물의 유통과 구축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팜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가래떡이 있는데 우리 농사 쌀로 만든 가래떡입니다. 시식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 먹고 해야 돼. 그래도 저기도 어차피 못해. 네,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당 스마트 플랫폼 오늘 오픈하는 날입니다. 오픈과 그다음에 씀TV 개국 첫 돌을 맞이했는데요. 겸사겸사 준비한 가래떡이니만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 스마트 플랫폼 오픈 및 유튜브 채널 1주년 기념 행사를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당 현대화 특위위원장께서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개발한 당 스마트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계의 무한도전이 되겠노라 가열차게 시작한 씀TV가 개국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씀 1년의 기록을 그 다음에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께서 바로 그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현대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 당현대화 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스마트 플랫폼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플랫폼 구축은 플랫폼을 통해서 당과 당원이 그리고 당원끼리 소통하고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찬 당대표님의 1호 공약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당원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던 참여형 플랫폼의 완성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활동 경과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현대화 추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분과회의 그리고 당원들이 참석한 당원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스마트 플랫폼의 기반이 될 당원 관리 프로그램부터 개편 작업을 시작해서 당원 DB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6월에는 다 아시겠지만 당원 전용 게시판을 오픈했고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당 최초로 당원의 손으로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9월에 개최한 정책 페스티벌에도 10만여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서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마트 플랫폼 개발 완료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당 최초의 당원 소통 스마트 플랫폼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 사이트는 PC와 모바일 둘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모바일에서의 사용이 보다 편하게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로그인하고 멤버십 등록을 보실 텐데요. 기존의 당원 게시판을 이용하셨던 분들, 그래서 당원 멤버십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멤버십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멤버십 아이디가 없으면 멤버십 등록 이후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맨 아래를 좀 보시면은, 맨 아래를 여기 딱 보시면 4가지 핵심 기능이 항상 떠 있게 됩니다. 뭐 투표, 교육, 연결, 당원존이라고 하는 4가지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항상 떠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기능입니다. 몇 차례 시연을 해드렸지만 온라인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 현안, 총선 공약 등 다양한 투표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이 이후에 이 플랫폼을 찾아주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각급 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당, 지역위원회 단위의 투표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기능입니다. 교육 기능 보시면 지금 몇 가지 교육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주제의 당원 교육 관련 콘텐츠가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종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수하시는 시간이 전부 다 저희들이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스킵하시면은 그 스킵하신 것까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교육 이수하신 것으로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연결입니다. 저희들이 되게 공을 들인 건데요. 각 당원이 자기가 속한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자기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찜 기능이라고 해서 나 이 사람을 찜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도 바로 연결돼서 항상 그 사람들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시로 많은 당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중앙당이나 이런 데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뭐 공개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원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존은 당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리당원 게시판, 정책 제안 게시판, 자치의 신청, 그 지역위원회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지금 4가지 핵심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복잡하다, 이거 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당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사용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 기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그런 곳을, 그런 영역을 등록해 놓으면 마이 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입당이라든지 탈당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마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당원들이 자기 정보를 관리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앱 버전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앱 버전이 공개되면 푸시 기능을 당연히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정보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가 오픈 상태로 운영되면서 시스템의 안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로 탑재될 텐데요. 당비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플랫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당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플랫폼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이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당 최초의 스마트 플랫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IT 강국 대한민국에 맞게 세계 최초의 플랫폼 정당 그리고 시스템 정당을 향한 지난 1년 동안의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이 노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의 씀 1년의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소통위원장 권칠승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씀TV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가 유튜브와 SNS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님, 지도부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의 지원과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씀TV는 현재 구독자 8만 명, 총 조회수 50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짜뉴스 퇴치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21대 총선에 선봉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적은 인력으로 하루에 컨텐츠 하나씩을 생산하기 위한 극한 직업을 무난하게 소화해 주신 우리 미래소통국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보좌진들 여러분,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만든 법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유린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부분은 진짜입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현대화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현대화를 이끌으신 박주민 최고위원님 그리고 현대화 특위위원님 그리고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님을 비롯한 홍보소통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씀 1주년 축하합니다. 애써주신 많은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님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의 가능성을 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고 매우 허심탄회한 자리였습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 만찬을 계기로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새 장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는 부패 척결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이제 시대 정신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달궜던 공정사회에 대한 논란을 이제 우리 국회는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구조와 맞서서 정부 각 기관이 앞장서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부패 특권 구조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편법과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스폰서 검사, 전관 예우 등 검찰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고교 서열화 근절, 학종 개선 등으로 입시 공정성 회복과 입시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가진 특권 가운데도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야당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합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부패, 특권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섭시다. 공정사회 건설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재정 확대가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삼류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단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 110.5%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직하다면 우리나라가 미래 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나라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확장 재정 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경제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확장 재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귀에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지표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는 창업했고 7.7%는 예술 등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등 총 47.1%가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사업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일자리 안정 자금, 중년 사회 공헌 지원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해놓고 법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 아마추어리즘의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 5천억 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쓸데없이 우리 당 이해찬 대표에게 신상 모독이나 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보탭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도록 역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5.18 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억지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5.18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전두환 씨는 병을 핑계로 1,020억 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았고 30억의 지방세도 체납한 채 골프만 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18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망언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제는 광주 학살과 전두환의 망령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으로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님과 각 당의 당대표님들이 함께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해찬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폭넓게 오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제 등과 관련돼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협상을 하자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기에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막말 또는 근거 없는 공격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현 의원의 돈 없는 막말은 모처럼 조성된 그리고 조성될 대화와 협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희 김재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63%로 30%인 반대의 2배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당 검찰개혁 특위는 11월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니면서 공수처에 대한 허위 정보는 바로잡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는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개정안 시행 전에 변제 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5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계획 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았느냐 시행 후에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년간만 빚을 갚으면 되는 등 채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회생 절차가 진행된 지 3년 이후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만큼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개인회생법 부칙을 개정해서 개정법 전에 신청한 사건에도 변제 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자들 간의 형평을 맞추고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안이 좀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여야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당의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선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중대선거가 될 것입니다. 겸허하게 책임 있게 끈기 있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망언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망국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고향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거의 끝까지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낙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의 슬픈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할수록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선 나부터 살자 하는 자유한국당 내의 심리를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또 여당 대표에게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막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할 수 없는 말, 또 하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로 뭐라고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심각한 언행이다. 그 자리에 황교안 대표가 있었고 또 그 발언이 끝나고 어느 누구도 지적을 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다 그 발언에 동조를 했다는 것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온갖 저주성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빚더미 예산이니 정권이익 예산이니 소모성 예산이니 이런데 이건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첫째는 내년도 예산안은 안정예산이라는 점, 안정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재정수지나 관리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고 국가 채무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계속해서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우리 재정을 매우 양호하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년 예산은 책임재정입니다. 1981년부터 최근까지 38년 동안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09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23.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1년 23%,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짰던 2018년 22.8%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1980년대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국방비를 제외하면 주요 나라들과 재정 지출 격차는 더욱더 커집니다.
재정 지출 규모가 가장 낮은데 국가 채무 비율도 낮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 재정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도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민간 투자를 견인한다는 아주 좋은 예도 있습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더니 무려 21.9조 원의 민간 투자가 뒤따라왔습니다. 무려 17배의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안정재정, 책임재정, 그리고 적극재정을 통해서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시고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발을 맞춰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앞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표륜적 이 망언이 극에 달하는 느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대결의 장에 서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망언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이렇게 그건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책임을 지고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면은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광석과 같이 빠르게 움직였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그 빠름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빨리 검찰에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겁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 공정가치 실현 등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받아 안아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다와 같은 정당이 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결과에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기를, 또 수능 시험이라는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혁신과 포용, 안전과 공정, 평화의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시작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남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더 무겁게 받들고 권력 남용과 갑질 행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 열정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 또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과도 같습니다. 그림 속의 떡과 불과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당은 정기국회 남은 한 달 동안 민생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말 막말 정당, 패륜 정당임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듯 하면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게 다음 대선이 있는 2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사에도 상도가 있듯이 정치에도 정도가 있는데 이번 김재원 의원의 막말은 막말 중에 정말 최악이며 정도를 크게 벗어난 폐륜적 망언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2015년 원내수석 부대표 시절에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고 지난 8월 추경 예산안 심사 때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으로부터 초유의 음주 예산 심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우스갯소리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국회 예결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광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거짓말로 뻔뻔하게 골프장에 드나드는 전 씨의 모습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추징금을 비롯해 5.18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광주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에서 여야가 국정 협치를 위한 교감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고 정부가 민생 현안을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여야 대표 회동으로 20대 국회가 다시 활력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국민과 당을 위해 애쓰시는 저희 당 이해찬 대표께 막말을 퍼붓는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사과하고 예결위원장직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헌신짝 버리듯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한당이 총선도 치르기 전에 황교안 대표의 무능과 현실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곧 문 닫을 거라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던 그 엄혹한 1970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며 배를 골턴 어린 여공들에게 자신의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서 나눠주던 그 정신은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포용입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이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지난주와 이번 주말에 각각 진행을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공통점은 장소가 이젠 국회 앞이라는 거고 이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비롯한 항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당은 남은 2달 동안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멈춰서 있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빛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몇 분의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 또 아쉽게도 전두환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전두환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서 피고인 불출석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져서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전두환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전두환이 강원도 홍천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도되었고, 영상에 공개된 전두환은 광주 학살과 관련하여 지금도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20억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고액의 세금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가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이제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정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습 체납자 전두환에 대한 인신 구속을 통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폐륜적 막말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애결위원장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513조 5천억에 달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상습 막말 그리고 만취 운전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애결위원장을 사퇴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막말에 대해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